안녕하십니까? 풋볼 앤 히스토리 KMS TV입니다. 피파의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하는 대회 월드컵. 축구계는 물론이고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도 월드컵이 지닌 위상은 독보적인데요. 하지만 현재 월드컵이 지닌 위상과는 별개로 월드컵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이번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의 주제는 바로 피파 월드컵의 탄생 과정입니다. 월드컵의 탄생 과정에 대해 알기에 앞서 피파의 탄생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상단에 위치한 카드를 통해 피파의 탄생 과정에 대해 다룬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4년 초대 회장인 로베르 게랭을 중심으로 탄생한 피파는 축구를 단순히 올림픽이 주관하는 평범한 스포츠 종목들 중 하나가 아닌 축구 자체만으로 치르는 국제 대회를 개최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피파의 설립 목적 자체가 세계 축구인들을 위한 국가대항전 주선과 국제대회 개최였기에 피파는 협회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1906년 스위스에서 첫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각 국가마다 축구 규칙이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피파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대회를 진행하였던 탓에 발생한 참사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파는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이에 로베르 게랭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마음먹은 것과 동시에 자존심을 굽히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영국에게 협회의 주도권을 내어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1905년 잉글랜드 축구협회인 FA는 피파에 가입하였지만 피파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피파가 탄생하기 이전에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각 지역들이 자체적으로 IFAB라고 칭하는 국제축구평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축구 규칙에 대해 논의하면서 축구의 선진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했기에 피파 내에서도 마땅히 자신들이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겼죠. 이에 영국은 잉글랜드의 FA 이외에도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에게도 독자적인 축구협회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들도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협회 자격을 부여해 피파에 가입시킬 것을 피파에게 요구했습니다. 본래 로베르 게랭은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지만 1906년의 실패 이후 FA가 요구한 특별 어드밴티지를 수용함과 동시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잉글랜드의 데니얼 벌리울폴이 피파의 2대 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영국의 요구는 1910년에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1911년에 북아일랜드가 피파의 별개의 자격으로 가입함으로써 수용되었고 이로 인해 영국은 현재까지도 월드컵에 참여함에 있어 단일팀이 아닌 4개 지역팀이 따로 월드컵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영국이 피파에 온전히 가입하게 되자 피파는 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베르 게랭 회장이 물러난 이후 새로이 회장에 취임한 데니얼 벌리울폴의 주도하에 피파는 IFAB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 축구의 규칙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유럽 국가 이외에도 남아공,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를 피파에 가입시킵니다. 피파가 세계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았던 피파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죠. 1914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의 전쟁은 1918년에 종전되었고 그 기간 동안 피파의 기능은 정지되었습니다. 종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파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죽거나 장애를 가지게 된 상태였고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도 각국의 긴장감은 여전했기 때문에 국제 대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우 협상을 통해 피파로 끌어들였던 영국이 2대 회장인 데니얼 벌리울폴이 1차 세계대전 기간에 병으로 사망하자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함께 협회에 있을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일거에 피파를 탈퇴하는 바람에
피파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죠. 하지만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있는 법. 피파에는 역사적인 인물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니 바로 프랑스의 쥘 리메가 등장하면서 피파는 다시금 도약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 운영하고 스포츠 클럽의 축구 종목을 포함시키는 등 축구에 대한 경험과 관심을 갖추었던 쥘 리메는 1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전쟁에 참전하여 한 개 중대를 이끄는 중대장으로서 리더십까지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데니얼 벌리 울포를 대신해 임시로 회장직을 맡아 피파의 붕괴를 맡고 있던 창립 멤버인 네덜란드의 비렐름 히르이츠만으로부터 회장직을 받은 쥘 리메는 소속 회원국이 20개국으로 줄어든 피파를 다시 키워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완을 발휘하여 피파를 다시금 회복시키며 가입국을 늘렸고 과거 1906년에 피파가 실패했던 국제축구 대회를 다시 한번 개최한다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월드컵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쥘 리메는 월드컵을 개최하기에 앞서 두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피파를 탈퇴한 FA였고 다른 하나는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텍 남작이었습니다. FA의 경우는 자국 축구에 대한 자부심과 오만함, 그리고 자신들이 탈퇴한 피파를 프랑스인이 주도하면서 월드컵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반발했고, 쿠베르텍 남작 같은 경우는 축구가 올림픽에서 독립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쥘 리메와 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쥘 리메는 월드컵 창설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동료인 앙리 들로네와 함께 월드컵 개최를 강행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쥘 리메의 동료이자 월드컵의 설계자 중 한 명이면서 훗날 유러피언 컵과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창설에도 영향을 끼쳤던 앙리 들로네는 월드컵 개최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는 올림픽이라는 작은 울타리 속에 갇힐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아마추어에 국한된 축구 시합으로는 세계 최고의 챔피언을 뽑을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최고의 챔피언을 뽑을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1926년에 월드컵 개최를 선언한 후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회의에서 앙리 들로네의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파는 즉각 세계 단위의 국제 축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하였고 월드컵은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초의 월드컵을 개최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어느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유치하려는 현재와는 다르게 당시는 앞선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축구 국제대회를 개최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쥘 리메와 앙리 들로네의 조국인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정확히는 프랑스의 상태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500만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인구의 8분의 1, 청년 인구의 3분의 1을 상실한 프랑스는 도저히 월드컵을 개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여러 차례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올림픽이랑은 다르게 신생 대회인 월드컵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던지라 월드컵을 자국에 유치하는 것에 적극적이지도 협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개최지를 어디로 정할지 쥘 리메는 고민하게 되었죠. 그때 월드컵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였고 다른 하나는 우루과이였죠. 이탈리아의 경우 당시 정권을 잡은 베니토 무솔리니가 월드컵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대외적인 위상을 끌어올리고 이탈리아의 국민들을 파시즘의 사상 아래 결속시키기 좋은 수단으로 월드컵만 한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무솔리니의 비호를 받은 세살의 모리의 주도하에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마피아들을 때려잡아 불안정한 사회와 치안을 안정시켰던 만큼 이탈리아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자신이 있는 상태였죠. 우루과이의 경우 우루과이의 외교관이자 우루과이 축구 관계자이며 피파의 관계자이기도 했던 엘리케 부에로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루과이 역시도 월드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탈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루과이는 헌법 제정 10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국의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다면 자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죠. 다만 이탈리아와는 생각의 방향이 달랐는데 이탈리아가 자국의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자국의 파시즘 사회가 지니는 우월성을 표출하고자 했다면 우루과이는 자국의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월드컵이 가지게 될 상징성을 알리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루과이는 당시 유일한 국제 스포츠 대회인 올림픽이 그동안 유럽과 미국에서만 개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월드컵을 남미에서 개최한다면 월드컵이 세계 대회라는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음을 선전했습니다. 당시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의 IOC와 알게 모르게 알력 다툼을 벌이던 쥘리메의 피파에게 이러한 선전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죠. 쥘리메의 마음이 우루과이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우루과이는 결정타를 날리고자 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쥘리메에게 월드컵을 자국에서 개최한다면 월드컵 개최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자국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최지 투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우루과이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전무하여 경제적으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반면 이탈리아는 프랑스나 영국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기에 우루과이의 공약에 밀려 월드컵 유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1929년 5월 17일과 5월 18일 피파는 총회를 열어 초대 월드컵 개최국을 결정하는 투표를 열었고, 여기서 우루과이가 이탈리아를 밀어내고 초대 개최국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월드컵의 초대 개최국으로 선정된 우루과이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자국에서 초대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자 자연스레 초대 우승팀이 되는 것도 꿈꾸었는데요. 실제로 우루과이는 그런 자신감과 꿈을 가질만 했습니다. 당시 우루과이는 올림픽 축구에서 2연속 금메달을 차지하고 1920년대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4번이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루과이에게 위협적이었던 경쟁자를 꼽아보자면 코파 아메리카와 올림픽 축구에서의 강력한 라이벌 국가이자 이웃 국가였던 아르헨티나와 그 전력이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는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뿐이었죠. 하지만 월드컵을 개최하기에 앞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었죠. 유럽 국가들은 대회 비용을 우루과이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우루과이까지 원정을 가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행기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였던 만큼 유럽에서 우루과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파에서 탈퇴했던 영국은 피파와 쥘리메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졸렬하게 피파와 쥘리메를 방해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들이 피파를 탈퇴하는 핑계로 써먹었던 독일을 꼬드겨 월드컵에 불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물론 독일이 월드컵에 불참한 것은 영국의 부추김보다는 경제 대공황 같은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지만, 영국은 지속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월드컵에 불참하도록 유도했고 초대 월드컵 개최국이 되고자 했으나 우루과이에 밀려 좌절하게 되었던 이탈리아가 동조하면서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를 위시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월드컵의 불참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월드컵이 코파 아메리카와 다를 것 없는 대회가 될 분위기가 되자 쥘리메와 피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쥘리메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월드컵에 참가해 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쥘리메의 조국인 프랑스와 프랑스의 이웃 국가였던 벨기에는 월드컵에 참가할 것을 결정해 주었고, 루마니아는 국왕 카롤 2세가 쥘리메의 설득을 받아들여 월드컵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아는 쥘리메가 사죄까지 털어가면서 로비를 하자 제안을 받아들여 월드컵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리하여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까지 총 4개의 유럽 국가가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외에도 북미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가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개최국인 우루과이까지 총 13개의 국가가 월드컵에 참가할 것을 선언하니
비로소 1930년 우루과이에서 최초의 월드컵이 개최됨으로써 월드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